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가정하에 얼마나 빠르게 부를 축적해야 되는지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켜봤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결국 현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20대일 수도 있고 30대 또는 40대, 50대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80에서 90대가 돼서 내가 부를 쌓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이라도 일찍 부를 쌓고 이 소중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에 영상에서 제가 부를 쌓기 위해서 적금을 들고 이럴 시간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당장 은행에 달려가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풀대출을 일으키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는 대출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으로 무조건 투자를 바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최소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을 1년에서 2년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에 달려갔다고 가정을 하고 3천만 원 대출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투자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다 정리를 싹 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저는 부동산 투자도 물론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총 4단계로 제 방식대로 나눠보면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걷는 놈이 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주식 투자는 뛰는 놈이 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있는데 해외 주식은 나는 놈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로켓으로 날아가는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분석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부동산 걷는 놈과 주식 뛰는 놈을 분석해 드릴 겁니다. 제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풀대출 3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1번 부동산에 투자한다. 3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못 사죠.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30명이 모이면 같이 돈을 합쳐 살 수 있겠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나는 3천만 원이라는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부동산에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한 거랑 주식에 3천만 원을 투자한 거랑 10년이 지난 지금 그 가격이랑 수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10년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33평형을 가정으로 했습니다. 가정했더니 14억 3천만 원이 당시 시세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무슨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는 거는 당연하죠.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도 10억 넘어가는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이 3천만 원을 압구정 현대아파트 33평형의 지분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4억 3천만 원이 2022년 1월 현재 31억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숫자 31억만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와 역시 아파트야. 아파트를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큰 금액으로 보이는 이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14억 3천만 원을 투자한 게 아니라 3천만 원을 밖에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현대아파트에 투자를 안 하고 2010년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삼성전자의 한 주당 가격은 15,000원이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77,300원이에요. 31억 대비 77,300원. 절대 이렇게 계산하는 바보는 없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4억 3천만 원일 때 3천만 원을 넣었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31억이 돼 있고 누적 수익률이 117%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년 연 단위로 나눠봤더니 연평균 수익률은 8%가 나왔어요. 매년 8% 수익이라는 게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무조건 적금보다는 높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가게라던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연수익률 7%만 나와도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 8%라는 매년 연평균 수익률은 적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 결과 3천만 원이 10년간 8% 누적이 돼서 6,500만 원이 됩니다. 약 2배 이상의 수익이 생기게 돼요. 3천만 원 투자해서 6,500만 원이 됐다. 만약에 3억을 투자했다면 6억 5천이 되겠죠. 물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에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에 넣었더니 10년이 지난 지금 누적 총 수익률은 415%가 됩니다. 부동산 117% 올랐을 때 삼성전자는 415%가 올랐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8%예요. 부동산 8% 대비 삼성전자는 연평균 18%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알아본다던가 은행에 예적금을 하실 때 이자율이 얼마일지 많이 따져보시잖아요. 이자율이 1%만 높다고 해도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부동산 대비 삼성전자가 10%나 차이 납니다. 그것도 연평균으로요. 결국은 부동산은 6,500만 원이 됐을 때 삼성전자에 3천만 원을 2010년에 넣었다면 지금 현재 1억 5,460만 원이 됩니다. 약 5배가 올랐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3천만 원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가 될지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정답이냐, 주식이 정답이냐, 여러 가지 비교 사례가 있지만 이 10년의 백데이터만 분석을 해봐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거 정답이 아닌 게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도 성향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부를 쌓고 나면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도 답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린 지금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돼야 돼요. 앞으로 20년 뒤에 1억을 모은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빠르게 1억을 모으고 10년 안에 10억 이상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것도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인 삼성전자랑 비교를 함으로써 지금 당장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되는지 방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답일까요? 오늘 제가 서두에 걷는 놈과 뛰는 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는 부동산 대비 뛰는 놈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겠죠. 이 나눈 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뛰는 놈 삼성전자와 나눈 놈 다른 주식과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걷는 놈과 뛰는 놈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는 걸 알려드릴 테니 그 영상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